안녕하세요. 시의 별가르트 시입니다. 네, 오늘도 강의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행성편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행성은 우선 칼데안 오더 순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칼데안 오더 순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뭐부터 시작이 됐었죠? 네, 토성이 가장 큰 형님이었죠. 토, 모, 화, 태, 금, 수, 달, 요 순서대로 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이제 태양계 밖에 천해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 해, 그다음에 명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우선은 요 칼데안 오더, 우리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행성들 먼저 살펴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토성이랑 목성부터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성하고 태양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러면 한번 화성 보도록 하죠. 지금 왼쪽에 화성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화성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가요? 지금 기호도 마치 위로 뭔가 치솟는 듯이 빵 하고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돼 있고, 이 기호는 우리 일상에서도 좀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쵸? 남자 화장실 막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기호죠. 그리고 카드 이미지를 보면은 굉장히 뭐 갑옷을 입은, 그리고 금방이라도 지금 전투 태세를 치를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다 덤벼라, 다 이겨주겠다, 이런 아주 강인하고 강력한 전사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공격과 수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막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굉장한 어떤 의지라던가, 지금 뭔가 열받았다, 나 지금 가만 안 있을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게 되게 강렬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붉은색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막 이렇게 흥분하게 하는 그런 색이잖아요. 어떤 열정, 정열,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힘이나 파워 같은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 그 2002 월드컵 때도 붉은 악마들, 대단했죠. 어쨌든 이런 붉은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승리, 이기겠다, 다 무찔러 주마, 뭐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아래에 보면은 카드 제목이 디자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망과 욕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해외의 다른 점성 카드들에는 이 화성 카드에다가 용기 뭐 이런 식으로도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화성의 근본적인 얘가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 동기라고 할까요? 움직이는 그 원리 자체가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너를 갖겠다, 이기겠다, 승리하겠다, 쟁취하겠다, 난 지금 이거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성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화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화성은 우선 남성의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뜨거운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뜨겁다는 거는 야망이라든지 성취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욕구가 있다는 의미고, 굉장히 능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얘는 밤의 행성입니다. 그래서 섹트가 밤의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밤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밤에 하기에 적합한 것들에 잘 맞는다. 그러니까 밤에 뭐를 합니까? 보통 내가 그동안 낮에 막 이렇게 그 틀에 얽매여가지고 그 규정 안에서 했었어야 됐던 것들이 밤이 되면 흐트러지죠. 풀어지죠. 나의 욕구나 욕망 같은 것들이 표출되는 게 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는 공전 주기, 그러니까 황도대를 한 바퀴 다 도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얘도 외행성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화성은 사실 내행성과 외행성 그 중간 어딘가에 좀 걸쳐진 느낌이 좀 강해요. 차트를 보다 보면. 그런 성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화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행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HD, hot and dry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화성의 뜨겁고 건조함은 태양의 뜨겁고 건조함과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칼데안 오더 순서를 보면은 이 화성은 태양 옆에 바짝 붙어 있죠. 그래서 아주 덜덜덜덜덜덜덜 들들들들
이렇게 막 열이 확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뜨겁기 때문에 극도로 뜨거워져서 어떤 생명력도 자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주 건조해집니다. 뜨거우니까. 열을 너무 가해버리니까 아주 건조해지죠. 그래서 뜨거운 거는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뜨거운 거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건조한 것은 어떻다? 분리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분리시키는, 이별시키는, 단절시켜버리는, 잘라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이 화성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뜨겁고 극도로 건조한 게 화성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성에서는 아무런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화성은 흉성입니다. 근데 흉성 중에서도 토성 같은 경우는 공전궤도가 기니까 얘는 대흉성이고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소흉성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성은 어느 사인을 다스릴까요? 그쵸? 행성은 사인마다 자기 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양자리와 그 다음에 전갈자리가 자기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도머사일 또는 이제 룰러십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은 어디를 불편해하겠습니까? 양자리하고 전갈자리의 반대. 우리나라의 반대가 적국이죠. 거기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리의 반대니까 천칭자리와 정갈자리의 반대인 황소자리를 불편해하는 데트리먼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화성은 어디에서 가장 추앙을 받는가? 널 추앙해. 화성님이 오셨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곳은 염소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엑젤테이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에서는 추방당하는, 추락하는 뻘 상태에 빠지죠. 염소자리의 반대는 개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상승궁이 양이나 전갈이다 그러면은 그 차트에서 나를 대표하는, 나를 지표하는 행성이 화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나에게는 이런 화성적인 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저변에 깔려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를 나타내는 행성이 흉성이라고 해서 또는 길성이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성이다, 흉성이다고 얘기하는 것은 행성의 속성을 얘기하기 위해서인 거지 너는 흉성의 사람이니까 망했어. 뭐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길성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잘 삽니까? 그런 거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화성적인 속성은 내가 양이나 전갈 자리에 뭐 상승궁이라거나 아니면은 달이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특히나 좀 관련돼서 좀 성향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성의 이미지를 좀 더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굉장히 이 카드를 보면은 얘는 승리를 추구할 것 같죠. 지고는 못 살 것 같은.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뭔가 행동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달려들 것 같은 화성의 행동력과 추진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과해지면은 단점이 돼버리면 너무 성급해지고 충동적이 되고 적개심을 갖게 되고 너무 경쟁심, 그 다음에 흥분하는 거로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 저 뒤에다 불살라 버렸잖아요. 예, 다 죽여버릴 거야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화성이 너무 약하면은 행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성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아주 충실한 별입니다. 난 저걸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은 갖기 위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건 바로 화성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성취하고 얻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별이 바로 화성입니다. 그래서 화성이 이제 장점이 되면은 무언가 나를 위협한다. 또는 나의 가족이나 내 소중한 것들을 누가 뺏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화성이 발동이 돼서 싸우고 지키고 쟁취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 드러나면은 그렇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것에까지 싸움 걸고 다니고 시비 걸고 지나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르게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그냥 이게 단순히 길성이냐 흉성이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모양이 되게 뾰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칼이나 이렇게 날카롭거나 다치거나 무기나 철이나 뾰족한 것들, 요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제작하거나 만들거나, 뚝딱뚝딱 해야 되는 이런 거 수리하고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화성이 성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사니까 어떻겠습니까? 잘 다치겠죠? 그리고 이런 전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늘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거죠. 전쟁이 나면은 바로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은 응급 상황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들, 어, 예상하지 못한 어떤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화성이 보여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성 카드가 만약에 내가 뽑았는데 오늘 하루에 등장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뭐 긍정적으로는 내가 오늘 하루 진짜 되게 에너지를 내가지고 활동력 있게 열심히 산다도 될 수 있지만 또 잘못하면은 너무 경쟁심이 발동해가지고 싸우려고 든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또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괜히 시비 걸거나 싸움 걸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막 안 되는 것도 억지로 몰아붙여가지고 어떻게든 하란 말이야 막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좀 괴팍하거나 무식하게 힘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언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뭐겠어요? 용기를 내라. 그리고 움직여라. 행동해라.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이 화성 카드 같은 경우는 그것도 돼요. 이게 싸우는 모양이잖아요. 지금 싸우려고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도 됩니다. 뭐 내가 시험을 보거나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뭔가 따내야 되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위치에 따라서는 내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해서 내가 우위에 선다도 되겠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한 경쟁자가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인물은 뭐 군인도 될 수 있고 스포츠 하는 사람, 그렇죠. 힘으로 하는 거는 다 됩니다. 육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또는 몸 쓰는 거, 노동하는 거 이런 거 다 되겠죠. 그리고 의사도 될 수 있죠. 칼 쓰기 때문에 칼 쓰는 외과 의사. 그러니까 의사 중에서도 이렇게 뾰족한 거 들고 해야 되는 의료계 쪽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1등 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한 것. 그래서 뭐 경쟁, 스포츠, 싸움, 적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 카드 보도록 하죠. 예, 태양 카드 완전히 이미지가 되게 화려하죠. 처음에 이 카드를 이렇게 이미지들을 공개했을 때 이 태양 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게 좀 약간 강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좋아하셨는데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 태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칼데안 오더순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토목, 화태, 금수,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칠행성들의 점성학에서는 달과 태양도 행성으로 취급을 해서 보기 때문에 행성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칠행성들의 가장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은 모든 행성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른 거예요. 바르고 정도를 가고 원리 원칙을 지키고 정확하고 약속을 딱딱딱 지키는 이런 게 바로 태양입니다. 왜냐면은 그 점성 차트라는 것 자체도 계절론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계절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계절을 통해서 보는 어떻게 보면은 통계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성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런 사건들이 잘 발생을 한다. 이런 이벤트들이 유의미하게 일어나더라.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측 학문이죠.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태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다 공전을 하죠.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가운데 있는 게 바로 태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 태양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태양은 남성의 행성입니다. 남성 행성이니까 예, 굉장히 힘이 있고 뜨겁고 능동적이고 자주적이고 행동하는 그런 행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낮의 행성입니다. 낮의 행성이니까 역시나 뭔가 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할 것이고 사람들이 낮에 보통 하는 일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낮에는 공적인 일들을 처리하죠. 이렇게 밤에 하는 것들 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낮술 먹는 건 사실 우리가 일탈로 보지 당연히 낮에도 술을 먹는 거지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낮에는 공적인 일들 뭐 회사 일하고 뭐 은행 업무 보고 내가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낮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낮의 행성의 중심이 되죠. 낮의 행성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뜨겁고 건조한 행성입니다. 그래서 이 뜨겁고 건조하다는 게 태양의 뜨거움과 건조함은 중용의 뜨겁고 건조함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뜨겁고 적당히 건조한 거죠. 그래서 온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게 너그러운 왕이 허허허허 웃으면서 백성들을 굽어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빛은 사실 모든 곳에 들지 이거를 가려서 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한 아주 중화의 그런 행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태양은 어느 사인의 주인이냐? 바로 사자 자리에서 도머사이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태양의 집이에요. 그래서 룰러십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자 자리가 상승이거나 아니면 사자 자리에 달이 있거나 이렇다면은 이런 태양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태양은 어디가 불편할까요? 사자의 반대편인 이제 물병 자리가 태양에게는 불편한 데트리먼트하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은 어디에서 추앙을 받을까요? 바로 양자리에서 엑젤테이션을 합니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이 되는 만물이 깨어나는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그 양자리에서 태양이 우와 태양님이시다 이제 이러면서 환대를 받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양자리의 반대 사인인 천칭 자리에서 태양은 뻘 상태에 빠집니다. 여기에서 권위가 추락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리가 작동이 되는 게 바로 태양입니다. 이 카드를 이렇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카드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저는 이 남성의 이 근육질의 등판 때문인가 막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남성의 뒷모습을 이렇게 넣은 거는 이거는 이렇게 남성적인 에너지가 강한 행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거고 일종의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고 내가 한다, 내가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내 의지로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태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원이 뭐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 원은 사실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홍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베티우스 발렌스라고 지금 헬레니즘 점성학의 유명한 점성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베티우스 발렌스의 엔솔러지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태양에 대해서. All Singing Sun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태양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태양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것은 태양에 여러 가지 신념이나 정신성이나 아니면 가치관이나 영혼이나 자신의 의지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지금 제목을 보면은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영혼, 나의 소울 뭐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눈동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일종의 영혼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그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람의 눈을 루미너리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빛을 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루미너리를 본다. 그 사람의 그 정신을 본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태양의 빛은 이런 우리의 영혼성을 담고 있다. 우리의 정신성을 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태양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에서 다 전달할 만한 게는 좀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우선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손을 번쩍 든 이 사람, 나의 결정이지, 내가 하겠다. 그리고 주목해라. 내가 이거 할 거다. 집중, 여기 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조명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은 우리가 다 우러러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저기 위에 있다. 멋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태양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존경받고 싶어 하고 멋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되게 관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되게 자신을 좀 헌신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약속을 못 지키거나 내가 하기로 한 도리를 제대로 못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수치스러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올바를 때 그 태양이 건실하고 상태가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주관이나 이런 것들을 끝까지 신념을 관철시키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볼 때는 아주 이제 그 태양빛이 따사롭다 좋다 이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한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태양을 피하죠. 예.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네. 그래서 여름에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만방자해지거나 거만해지거나 사치스러워지거나 허영이 생기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잘난 척을 하거나 되게 똑똑한 척 한다거나 있는 척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행성은 늘 말씀드렸지만 다 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일종의 권위의 상징이죠. 그래서 1인자, 가장 윗사람, 대표, 그리고 아버지도 의미하죠. 근데 이게 아버지라는 게 여러분, 관용적 의미의 아버지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태양이 반드시 아버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공권력도 되고, 그리고 원리 원칙주의자. 정해진 대로 해야 돼. 시간을 딱딱 지켜야지. 이럴 수도 있고, 1인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태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생명의 시작이에요. 신체 기관에서도 우리의 심장, 그 다음에 뭐 척추, 뇌, 이런 뇌 중에서도 그런 뇌하 수체의 이런 뇌간이라고 할까? 없어지면 당장 죽는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신체 부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력, 건강을 나타내는 그런 행성이고, 그리고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스피릿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죠. 영혼이 없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양은 굉장한 살고자 하는 욕구나 의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태양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은 뭔가 자신감이 있다. 내 의지로 하겠다. 의욕이 생긴다. 생명력이 생긴다. 에너지가 생긴다. 뭔가 영감이 떠오른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뭔가를 제작하거나 창조하거나 창의력이 올라가는 저런 태양적인 아이디어가 번뜩하고 떠오르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고, 그날 하루는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거나 드러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죠. 내가 밝히기 싫은 것도 다 드러난다. 왜냐하면 조명이 들어오니까, 그쵸? 다 보여지게 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스포트라이트 같은 것들이 밝혀지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돈이나 이런 데에 나오면 이제 잘 베푼다 이것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하면 과시하느라고 허영이나 사치 이런 것들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긍정적으로는 되게 생명력 있다, 영향력을 끼친다, 그리고 주목받는다, 카리스마 있다, 이런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태양 카드가 일반적인 운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보통 에너지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힘있고, 아, 살맛 난다. 라든지, 오늘 컨디션이 좋은데? 건강이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럴 때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무언가에 뽑혔어요. 이럴 때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면 조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나에게 시선이 쏟아진다.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화성하고 태양 카드 2개 봤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둘 다 되게 벌긋벌긋한 시뻘건 2개 행성이었네요. 예. 이 화성, 태양 두 행성의 에너지는 굉장히 힘있고 에너지가 올라오는 그런 행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성의 기운을 담뿍 받으셔가지고 활기차고 힘있고 건강한 그런 또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또 행성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